자, 이번 시간에서는 2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19페이지에서 3가로 세원에 따른 소수의 분류 얘기할 차례인데 전번 시간에 1강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합시다. 앞에 교재 펴가면서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17페이지에서 암기사항에 대한으로서 국가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 대한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문장 쭉 가볼 때 납세지 아니면 관할이라는 내용의 문제 키가 있다면 포인트 잡는 것은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그리고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의 유임징수하니까 시, 군, 구 나와도 맞아요. 하나 시, 군, 구세는 시, 군, 구 이렇게만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국세다.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람 나오죠.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되는데 만약에 국세에서 비거주자가 나왔다면 그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게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3가로에서 세원, 유무에 따른 분류, 유무니까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른 내용으로서 모든 세금을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세원을 갖췄으면 그 세원 갖춘 세금을 다른 세금과 별도로 해서 따로 해서 징수하니까 세원이 있는 세금은 독립세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밑에 보시면 부가세란 내용으로서 밑줄 처리해 있죠. 거기서 부가세 볼 때 세자 앞에가 부가란 말은 붙인다, 붙이는 세금이에요. 이건 세원이 없으니까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을 보고 부가세 그럽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이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생충세는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부가세로서 기억하면 되겠죠. 부가 붙인다. 붙이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가 붙이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자치단체가 붙이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는 내용으로서 그 밑에서 표 나와요. 표에 대한 내용, 부동산 관련 세목별 부가세. 이건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여서 징수하겠다라고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이 내용도 암기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가 붙여서 징수하니까 국세다. 그 밑에 농어촌 특별세 밑에다가 국세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납부할 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또 감면받았으면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로서 붙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요.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심하시기 위해서 다시 볼 때에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그리고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죠. 어느 때? 감면받았을 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양도소득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죠. 어느 때? 감면받을 때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세도 여러분들은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이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기출테크 위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적었고, 그럼 거기서 기출문제 있으니까 기출문제 봅시다. 1번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과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방향을 두 방향으로 잡았나요? 한 방향은 보유 관련 세금, 한 방향은 거기에 따른 기생충세, 부가세로서 연결된 걸 골라라. 이게 두 방향 나왔어요. 두 방향 다 맞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볼 때 재산세 보유 관련 세금이죠. 또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 봅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 아니죠. 어느 세금일까요? 양도 관련 세금이에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첫 방향 틀렸네요. 또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죠.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붙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건 두 방향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세금이죠. 그러므로써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안으로서 한 방향 보유 관련 세금 맞아요. 이제 다른 방향 부가세. 부가세 보니까 지방소득세 틀렸죠. 종합부동산세에 붙이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죠. 3번도 틀렸고요. 재산세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한 방향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한으로서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가산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죠. 가산세 아니죠. 틀렸고요. 취득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니까 보유 관련 세금이 아님으로써 한 방향 틀렸네요. 또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은 두 방향 다 틀렸네요. 그래서 두 방향 다 맞는 것으로선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과세 표준에 따른 소세 구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로 잘 나오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참고에 대한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이론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문제풀이 강의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넘어가고 이제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인 23페이지에서 챕터 2 1위 합니다. 챕터 2에서 납세무 성립, 납세무 확정, 납세무 소멸, 여기에 대한 내용 아주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번 강의 1강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관 지어볼 때 모든 세금은 세원을 법에서 정해 놓는다겠죠.
그리고 법에서 그 세원을 정해놓은 내용으로서 갖추어졌다면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 그리고 성립됐으면 얼마를 징수하겠다라고 세금액을 정하는 거 세금액 산정으로서 확정. 또 세금액을 정했으면 그 금액으로서 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모든 세금이 이 흐름을 따라가요. 흐름을 따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성립을 먼저 봅니다.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했으니까 이 내용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이고 일반적으로서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되니까 일반적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임으로 인해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갖추었을 때란 말은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이면 일반적 경우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면은요. 세자 앞이 취득이니까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겠죠. 쉽죠? 또 해볼까요?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이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또 세금마다 수시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럽니다. 수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해당된 내용이 재산세도 수시 부과할 때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수시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세자 맨 앞에 있는 것이 수시 부과죠. 성립 시기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될 거예요. 또다시 상속세, 세자 앞에가 상속이죠. 그러면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 같은 말로 상속 개시하는 때 이렇게 나오는데 상속세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 경우는 방금 했던 그 세 개의 내용을 아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게 뭘 배웠냐면 부가세 배웠어요. 부가세는 붙이는 세금이죠. 또 이 내용을 민법 내용과 연관지어 봐요. 연관지어 볼 때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종물은 주물에 따라간다 이렇게 배우죠. 이 말은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라간다 라는 의미로서 간결하게 말하면 부는 본에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붙이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을 본에 따라갑니다. 본에 따라가니까 부에 속한 세금은 본세에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부가세에 대한 내용, 아까 붙이는 세금으로서 국가가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여기도 부가세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죠. 또 뒤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으나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일종입니다. 부가세 일종으로서 뒤에서 배우는데 배우지 않아도 이 단어 가지고 알 수 있겠네요. 세자 앞에가 가산 붙인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부가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부가세에 대한 내용의 세금들은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이 본세에 따라가요. 본세에 따라가니까 본에 대한 내용의 명칭들이 여기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럼 이 명칭에 대한 내용은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이 본에 따라간다에 대한 이유로서 세의, 자 본의 명칭 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본의 명칭은 알 필요 없고 여러분 아는 것은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된다. 이 내용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들은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냐?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어야 맞다고 하시면 돼요. 왜? 여기에 본세 명칭들에 대한 내용의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이걸 볼 필요 없이 이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부에 속한 세금에 대해서 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없으면 금장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보는 것으로서 특수경우예요.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다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이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 거예요.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예전에 설명드릴 때는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요. 짜장면 가게, 문구점 가게 이 내용으로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웃고 즐긴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서 문제를 못 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웃기지 않고요. 그냥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립니다. 이론적 내용으로서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론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는데 소득세. 자,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세원부터 봅시다. 아까 볼 때에 모든 세금은 법에서 그 세금에 세원을 정해놓고 그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의 세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이에요. 그럼 여기 내용을 알고 연결시켜 볼 때 소득세, 세자 앞에가 소득. 그러면 소득세의 세원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개인의 소득이 세원인데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을 법에다가 기록을 해줘요. 저희들은 기록한다 그런 걸 보고 열거한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열거된 소득을 적어본다면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소득,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그리고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 사업했으면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또 부동산 등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줘요. 저희들은 일정 기간으로서 정해진 기간은 과세 기간으로 칭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세값만 기억하세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으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어요. 이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발생됐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니까 합치는 게 원칙이에요. 저희는 합쳤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쳐서 과세한다가 원칙으로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으로서 분류과세가 있는데 이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 소득세 파트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요 내용만 가지고 원칙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일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하는 내용을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근대판 만우절, 현대판 만우절, 만우절 날짜로 설명할게요. 근대판 만우절은 4월 1일,
4월 1일 날짜에서 이분이 퇴직하였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 노태우 거짓말한 날 6월 29일 날 이때에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보죠. 그리고 이 내용만 이 기간 동안에 A에게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A의 소득이 나와져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요 세 개의 소득이 누구 소득? A 소득. A 개인이니까 A라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야겠죠. 합쳐서 과세하는데 뭐라 그래요? 종합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한 언제 합칠까요? 언제 합치겠어요? 12월 30일 합치겠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소득세에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연말로 연상하세요. 연말 연상하시면 이제 나오는 답은요. 끝나는 때로 나오겠죠. 말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과세 기간이란 말은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연말 하면서 끝나는 때 거기다가 치중하시면 돼요. 적어드리면 소득세의 납세용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 기간 이 단을 맞게 주고 아는 것은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로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에 관한 세금이에요. 아까 복습할 때에 지자체가 보유함으로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랬죠. 이 내용은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자,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보유한 자에게, 보유한 자가 곧 소유자죠.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정해져요. 저희는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해지니까 기준일 그래요. 며칠로 정했냐면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 세 개의 세금은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한 날짜에서 성립된다. 기준일에서 성립되고 날짜는 세 개 다 같다. 6월 1일이다. 다른 보유세금은 기준일인데 날짜가 다르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성립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이걸 정리해 주면은요. 23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23페이지 밑에 보시면 납세금 성립 시기라고 표 나오죠. 그 표 보시면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맨 처음에는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부가는 세금은 세자 맨 앞에 수시부가니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년마다 보유한 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 며칠로 정했냐면 이 세 개 세금은 6월 1일로 정했다.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 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대한 내용으로서 연말이니까 이때는 과세기간 끝나는 때로서 나와져요. 그리고 그 밑에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또 그 밑에서 D페이지죠. D페이지에서 지방교육세, 가산세, 이건 부죠.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이 세 개의 세금,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서는 어떤 말이 있으면 되냐면 문장에서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서는 부가세였어요. 4년 전 부가세였기 때문에 부가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독립세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보세요.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의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죠.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까지 먼저 풀어드릴게요. 기출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서 기출 횟수 나오죠. 횟수 보니까 여기도 횟수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이제 문제 볼 때 국세, 지방세의 납세무 성립,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키는 성립이었어요. 성립으로서 1번 취득세,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로 가야죠. 그런데 2는 60일 되는 때 틀렸죠. 1번 틀렸고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죠. 부니까 본에 따라간다 라는 의미로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세의 납세 성립하는 때 있죠. 그럼 얘가 맞네요. 2번 맞고요. 3번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연말로 연상하시면서 나오는 답은 끝나는 때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끝나는 때로 나오지 않고 등기를 넣었으니까 틀렸죠. 3번 틀렸고요. 4번 가산세, 가산세 부죠. 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없죠. 틀렸네요. 5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인데 7월 1일이다. 틀렸죠.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옳은 것 하였으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납세무 성립 시기, 옳은 것만 묶인 것. 자, 이 문제 키는 성립, 옳은 것. 박스에서 소득세, 소득세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농어촌 특별세, 부죠. 부니까 본에 따라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없죠. 틀렸네요. 디귿 재산세, 재산세는 기준 1 맞고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부죠. 본에 따라간다 하면서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되겠죠. 뒤에 보니까 세목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죠. 미음 수시 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재산세,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다겠죠. 그러면 세자 맨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는 내용으로서 미음에 대한 내용도 맞죠. 그러면 맞는 걸 골라라 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4번 디귿, 니을, 미음이 답 될 것이고요. 연관 문제에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납세무 성립 시기 틀린 것 돼 있어요. 성립 틀린 것 1번 재산세 기준 1 맞죠? 그리고 2번에서 취득세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맞고요. 3번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세자 맨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맞고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로 나오겠죠. 그런데 양도하는 때 틀렸죠. 틀린 거 찾았으니까 답은 4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보유세금으로서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 며칠? 재산세와 똑같이 6월 1일. 그 내용으로서 5번도 맞네요. 이제 그 내용으로서 2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뒤에 3번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으로서 뒤에서 배우겠으나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것은 확정하고 연관됐으니까 확정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연결시켜 줄게요. 일단은 뒤에서 그 내용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으로서 성립을 봅시다. 자, 이렇게 성립됐어요. 성립됐다. 그럼 그 성립된 세금을 국세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국가가 징수합니다. 또 그 성립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지자체가 징수합니다. 징수할 때는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알려준다가 뭘까요? 부가.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줘야죠. 세금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확정입니다. 그럼 성립됐으면 이제 세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로서는 신고고요. 이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결정입니다. 결정. 이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것을 보고 결정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영어적 내용으로서 처음 나온 용어니까 적어 드릴게요. 과세권자가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한다는 것이 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예정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예정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결과적 내용만 나오니까 예정 내용 설명드리고 결과만 적어줄게요. 신고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금액을 정할 수는 있겠으나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신고입니다. 또 다시 결정. 결정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국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징수한다는 얘기 바로 결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신고와 결정이 나눠지는데 이제 결과적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죠. 어떤 분이 토지를 소유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은 내 거다라고 등기부에다가 적어 놓겠죠.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는 것을 국가가 지자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보유에 관한 세금들은 뭘로 가겠다? 아는 거니까 결정은 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결과적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보유에 관한 세금은 결정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보유 외의 세금은 뭘 택한다? 신고를 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유 외의 세금은 신고입니다. 이제 보면은 아까 전번 시간에 1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한번 맨 처음에 복습해 줬잖아요. 다시 복습해 줄게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 속한 세금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1강에서 배웠었죠. 또 2강 맨 처음에서 복습했죠. 그럼 거기에서 보유세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유세금,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 뭐 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이건 뭘로 갈까요? 확정이란 문제가 있으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금입니까? 결정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다시 종합부동산세도 어딨을까요? 결정되겠죠. 그리고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취득. 그러면 보유외세금이죠. 보유외세금이니까 확정 물어볼 때는 신고되겠죠. 등록면허세도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양도소득세도 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서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에서 네모 2번에서 확정이란 밑에다가 밑줄 긋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색산정 적고 신고 결정. 그러면서 보유외는 신고, 보유세금은 결정,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죠. 읽어드리면 납세 의무 확정은 그 옆에서 그 밑에 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세금액을 정하니까 얼마에 취득했는지 또 세율은 몇 프로가 많은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구체적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서 구별점은 성립에 대한 내용은 어느 개념이다? 추상적 개념이다. 하나, 확정에 대한 내용은 어느 개념? 구체적 개념이다. 그런 의미로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밑줄 친 내용으로서 납세의무 확정 방법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 또 하나는 과세 관청의 세액 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옆에 보면은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하나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성립과 동시에 확정 나오는데 그 세 번째 것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하면 되겠죠. 신고, 결정.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신고는요. 어느 세금? 보유외세금. 결정은요. 보유세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표가 암기돼요. 취득세는 그 옆에 신고,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등록면허세, 신고, 신고에 동그라미. 재산세,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금이니까 결정. 원칙은 결정입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어요. 예외사항.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는 나쁘게 안내 신고토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 받음으로써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신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거니까
문장에서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되겠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납부기한 내 신고하니까 그 납부기한이 곧 신고기간입니다. 납부기한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 외 세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신고,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적으세요. 양도소득세 밑에 공간에다가 종합소득세 적고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지역자원시설세 적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금이죠. 어떻게 나올까요? 결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가로 가보죠. 1가로에서 납세의무 확정에 따른 부가 징수 방법. 자, 이게 대안으로서 보면은요. 여기서 확정에 대한 내용은 부가와 연관됐다겠죠.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한 내용은 징수하고 연관됐어요.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은 부가 징수 방법 나와요. 그 내용 때문에 문장 적어진 것이 확정에 따른 부가 징수 방법 나오겠죠. 그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신고 납부. 신고 납부는 글자 그대로예요. 신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지고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제도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지고 이를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한 세금입니다.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 보통징수에다가는 이렇게 적으세요. 지방세 플러스 결정이라고 적으세요.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렇게 적어 놓으면 보통징수의 뜻에 대한 내용을 요 두 단어로 알 수 있어요. 또 보통징수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도 요 두 단어로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뜻부터 해봅시다. 뜻부터 해볼 때 여기에서 결정이란 말은 아시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한다라는 결정의 단어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 단어 알고요. 또 지방세 있으니까 세액 산정하는 자는 누가 될까요? 지자체. 연결해봐요.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로 징수하는 것이 바로 보통 징수다. 이렇게 뜻 나오죠. 그리고 이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나와져요. 자, 이 결정에 대한 내용이 어느 내용이었어요? 보유에 관한 세금이 결정을 한다겠죠. 그러면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가 적용되겠죠. 재산세가 적용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 옆에서 지자체장의 세액 결정에 의해서 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하는 제도로서 고지서를 거기 체킹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고지서로 징수하는 것은 보통 징수다. 이를 택하는 세금은 그 밑에서 재산세 밑줄, 그 옆에 지역자원시설세 밑줄로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가과세 제도는 이렇게 적으세요.
부가과세 제도에다 적는 것은 국세 플러스 결정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부가과세의 뜻도 알 수 있고 이를 택하는 세금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세금부터 알아볼 때 결정에 대한 내용이 뭘까요? 보유. 그러면 국가가 보유하였을 때 과세는 세금.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에 있다겠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납부기간, 신고기간 내 신고. 이게 바로 부가과세 제도예요. 거기 체킹하세요. 기업 부가과세 제도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긋고요. 가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산정하여 납기 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로 징수함에 유념하시고 예외적 체킹하세요. 예외적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부기간, 즉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자가 신고한다. 이게 바로 부가과세 제도로서 종합부동산세에 택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기간,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이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기출 나오는데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시켜 줄게요. 연결시켜 주면은 여기 A가 요 과세 기간 내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소득이 나왔어요. 이 소득에 대한 내용을 합치죠. 언제 합치니까 연말에 합쳐요. 그래서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연말로서 과세기간 끝나는 때 되겠죠.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 외 세금이니까 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돼요. 그럼 신고는 언제 할까요? 연말에서 성립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신고는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그러면서 확정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제 국가 입장으로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받고 징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란 것은 빨리 받는 게 나으니까 국가 입장으로서도 돈을 빨리 받고 싶어 해요. 빨리 받고 싶어 해서 확정신고 앞에다가 애정신고를 만들어냅니다. 애정신고를 만들어내는데 이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확정신고 앞에 있는 신고고 확정신고도 보니까 성립돼야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도 성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정신고하고 비교해 볼 때 확정신고의 성립은 연말. 그럼 연말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올 말 되겠죠. 그럼 애정신고의 성립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올 말이다. 자, 여기서 적어진 단어 과세 표준되는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외울 필요 없이 막바로 올 말 하시면 돼요. 올 말을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달의 말일이죠. 그래서 성립됐으니까 신고해야죠.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애정신고 기간은 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은 자 여기에서 달의 말일이 성립이니까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냅니다. 이게 일반적 경우예요. 이제 문제로서 볼 때에 소득세 나오면서 성립 물어봤어요. 그러면 연말로 답하시면 돼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득세란 말이 있고 애정신고란 단어가 있어요. 그때는 뭘로? 연말 앞에 달 말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 물어봤으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고요. 예정신고 기간을 물어봤으면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가 있냐 없냐 이 단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또 풀어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 할 때 풀어드리겠습니다.